얼마나 더 떨어질지 퍼센트 폭이나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할까요? 뭐 워낙 변수가 많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전세 매매 비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매매 비율이 60%대라고 보면 사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이 50% 밑으로 예.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한 60%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러면은 시장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60%대는 건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 가격이 오르든지 네.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 떨어지는 속도에서 보면 집값이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 기준에서 한 22% 정도 추가적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하면 한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50% 후반대, 6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정도 하락폭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그건 모르죠. 네. 아 그냥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면 뭐냐면 다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할 거예요. 아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네. 지금 거래량이 아까 저희가 초반에 회복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 2달 했는데 예전에 나오셨을 때는 한 너댓 달 의미 있는 정도로 거래량이 늘어야지 그거를 의미 네.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프 하나를 보실까요?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3년도에 네, 왼쪽이 2011년 1월이고 오른쪽 끝이 2014년 말이네요. 그래서 2012년 말 정도부터 바닥을 찍기 시작하는데 네. 저 빨간 걸로 그려드린 게 거래량이에요. 네. 물론 회복됐다가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평균을 계속 올라갑니다. 거래량 자체가. 네. 그다음에 저 올라가는 기간이 한 3, 4개월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고 뭐 이런 패턴을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저렇게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집값의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추세적이라는 건 이렇게 거래량이 늘기도 했다가 줄기도 했다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 1년 이상 계속 길게 올라가는 잣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증가하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 지금의 현상이잖아요. 네. 지금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니까 여기서 더 좀 그런 사이클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대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거래량이 지금 뭐 워낙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 그렇죠. 지금 한 2,000건이 좀 안 되는데 과거로 보면은 뭐 이게 5,000건에서 10,000건이 넘은 적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근데 전 절대량은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율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0,000건 됐는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투자화돼 있는 시장이어서 그래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절대량으로 보시면 변화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변한 시장에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막 매물이 많이 증가하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회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건이 거래돼야 꼭 회복된 거다. 이런 절대 기준은 없다. 네. 투자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네. 꼭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흐름이 말씀이시죠.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저희가 수요 공급 다 봤는데 정부 정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응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물론 공교롭게도 가격이 떨어진 뒤에 정책이 나오니까 마치 정책 효과 때문에 거래량도 좀 회복하고 거래가 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정책 효과라고 생각하신다면 추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 이게 효과가 미친다 그러면 앞으로 거래량도 계속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예측드렸을 때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건 지금 정책 여러 가지 뭐 규제책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방향성을 바꿨을 때 뭐냐면 다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매물도 감소하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을 때 이런 또 정책들이 붙으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다. 상승폭을 결정하는 거 정책이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좀 해석하고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근에 정부 정책이 그렇게 나오면서 뭐 재건축 얘기도 이렇게 가끔 기사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재건축 규제를 지금 대폭적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재건축을 이렇게 풀리면 집값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네.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진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방향성을 좀 틀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제가 흥미롭게 보실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동에 14개 단지 중에서 저희가 지금 목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목동에 14개 단지 중에서 최근에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과거 같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들썩들썩 해야 됩니다. 가격이요. 네. 이제 재개발한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최근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크게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네. 그것도 물론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사항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5단지만 6단지만 통과돼요. 희소성이 있었고. 그럼 엄청 거기에 몰려요. 이해하셨죠? 네네. 근데 지금 막 서울 시내에서 막 4만 가구 이상이 풀려요. 이제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좀 혼동스러운 거죠. 뭐가 좋은 거야? 그렇죠. 귀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상황 흔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르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정책의 규제 완화가 일시적으로는 하방 가격 하락 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오면 실망하면서. 아 그러네요. 역으로 반대로.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또 멸시주택 증가하면서 막 또 시장의 상승을 키우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의 좀 부작용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